안녕하십니까, 떡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 예상했던 복춘이 지금 저의 그 캠핑카 45인승 캠핑카 모터홈을 제작하는 데 들어갔던 총 경비, 돈이 정말 얼마 정도 들어가야 캠핑카 45인승 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캠핑카를 구상하셨던가 현재 지금 만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단가가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 어떤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또 그랬더니 경비를 물가를 지금하고 현재와 그 당시를 비교해 봤을 때 얼추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단가도 많이 오르고 자재라든지 부품, 기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일단은 13년 전에 저 복순이를 만들 때의 단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는 물가 대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를 기준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께서는 중고차 거르는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일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중고버스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르다가 2,800만 원을 주고 배우 BH 모델 BH120이라는 모델로 선정을 해서 중고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값이 정확히 전부 다 해서 2,80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스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버스를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 안에 가장 짐이 될 수 있는 게 의자입니다. 의자가 보통 40개에서 45개 정도가 달려 있는데요. 뭐 리무진 같은 경우는 28개짜리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 보통 그 중고 의자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중고 의자를 버스에서 띄어냈을 때에 그거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중고차를 소개해 주신 딜러분께서 그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았는데, 말씀드리면 100만 원 정도 받고 그 의자를 다 팔았고요. 의자만 덜렁하니 띄워놓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안에 내장을 전부 뜯어내야 됩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커튼 봉,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짐칸 위에 선반 다 뜯어내야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덕트, 에어컨 덕트가 상당히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니은자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에어컨 본체에서 나오는 그 송풍구만 남겨놓고 전부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뜯어내는 비용이 저하고 제가 인부를 한 명 사갖고 했는데, 뜯어내는 비용이 이럭저럭 잡자재 소모품까지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뜯어내는 철거 비용 40만 원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뜯어내고 난 뒤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단열이죠. 단열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열하기 전에 버스는 이제 유리창이 그냥 이제 바깥에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어떤 그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는데, 캠핑카는 특히 또 안에가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열재를 그 유리창 벽면에다 바르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그 썬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필름 시공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 유리창을 전부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만 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티로폴과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그 단열재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워낙 종류가 많고 좋은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단열재, 그 단열재를 온 벽체에다가 스티로폴을 댄 상태로 바르는 비용, 그거를 25만 원 정도를 사가지고 단열 시공을 했고요. 그 단열 시공을 할 때에 별도의 인건비는 들지 않았던 게, 그 내장 마감을 할 때 안에 그 내장재로 이제 보통 이제 합판, 요즘은 이제 미송이라든지 어떤 그 뭐 다른 나무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냥 일반 합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다판으로 전부 마감 처리를 하는데 목수분 두 분이서 6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그분들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카로 일단 시공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시운전을 나가서 1시간 정도 이제 미포장길을 달렸더니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 탁하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행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한 게 실리콘하고 나사입니다. 일반 피스. 그 피스를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래서 그 베니다판으로 합판으로 전부 마감을 다 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이죠. 욕실 격벽을 치는 작업을 했죠. 그 욕실 격벽을 치고 그 욕실 격벽 마감을 또 치고, 그 안에도 물론 합판도 들어가고 단열재도 들어가고, 그 비용이 전체 해가지고 목수분들 2명이서 30만 원에 자기들 공구를 가져오셔갖고 직접 작업을 하시는데, 하루에 30만 원꼴 해가지고 인건비가 6일 정도 작업을 하셨는데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자재 값, 합판하고 기타 부자재 비용 합판, 그 다음에 강목,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어떤 나무 재료, 이런 값 전부 합치니까 한 1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만 원 정도가 내장 마감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버스를 구매를 해서 안에 이제 내장을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감, 그 다음에 이제 격벽, 이제 화장실 쪽과 이제 앞쪽에 이제 버스 벙커 쪽, 이런데 이제 시공까지 들어간 총 경비가 소모품 비용 좀 추가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도 좀 빌려서 쓴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3,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예, 일단 그 목욕탕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벽체 시공인데요. 그 목욕탕이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습기와 그 물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합판이 썩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꼼꼼한 UBR 시공이 이제 필요한데, UBR이라는 건 아시죠? 이제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보통 우리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목욕탕 벽면으로 사용하는, 욕실 벽면으로 사용하는 재료죠. 그래서 그 UBR 시공을 포함한 전체적인 화장실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목욕탕 설비업자 한 분을 오시라고 그래가 버스를 이제 안에 이제 그 격벽만 쳐져 있는 상태로 보여드리니까, 그분께서 맨 처음에는 시공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자재를 버스 바깥에서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붙여 나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시 들고 나가서 그 넓은 면을 다시 들고 나가서 다시 잘라갖고 다시 연결하고, 또 더군다나 버스는 지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재단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자 분께서 맨 처음에는 포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많이 설득을 했죠. 뭐 이러저런 이유로 많이 설득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분께서 벽체 시공과 그 다음에 수전, 그 다음에 집기들, 뭐 세면대라든지, 그 다음에 좌변기, 그 다음에 욕조, 뭐 이런 것들까지 전체 이제 시공을 하시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제가 좀 도와드리기로 하고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공 경비가 그 당시 얼마 드냐면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은 뺀 겁니다. 바닥 타일로 공사는 뺐고요. 그래서 그 타일로 공사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에 오셔갖고 시공을 했는데, 그분 공사비가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면은 얼마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면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뭐가 문제였냐면 버스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타일을 시공할 때 일반 타일을 고정시키는 어떤 그 고정제, 석회가루 같이 생긴 그 고정제, 그걸 사용하면 그분 얘기가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접착제 비슷한 어떤 그런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아직까지 잘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일반 타일 시공하는 그 접착제가 아니고 약간 그 악효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4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이 2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값은 빠져 있죠. 전기라든지 어떤 시공비, 뭐 배관, 시공비 이런 건 빠져 있습니다. 그레이 워터와 블랙 워터 쪽으로 나가는 배관 공사는 그 비용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은 한 품 정도, 하루 한 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일이고, 배관 설비업자분께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 한 40만 원 정도는 아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간 총 경비는 180만 원, 그 다음에 타일로 40만 원, 그 다음에 한 40만 원 추가, 한 30만 원 추가 해가지고 2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바깥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격벽하고 마감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 시공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바닥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게 이제 필름 난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다가 어떤 필름재를 이제 깔고 거기다 전기를 공급해서 이제 바닥을 이제 난방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거를 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전체 면적은 9평밖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하나의 컨트롤러로서 다 연결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컨트롤러를 거실 쪽 2개, 그다음에 안방 쪽 하나. 물론 이제 거실 쪽에는 이제 그 안방으로 연결되는 통로 복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메인 거실, 큰 거실 쪽에 컨트롤러 하나, 그다음에 그 부엌 뒷부분부터 그다음에 통로 쪽까지 거기를 2번째 컨트롤러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3번째 안방은 3번째 컨트롤이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래서 쓸 때에는 거실에 쓸 때에는 나머지는 꺼놓고 또 안방에 쓸 때에는 또 바깥에 건 꺼놓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값은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 시공비가 필름 단열재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난방 필름 시공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위에 이제 그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좀 오래 쓸 수 있는 게 이제 우드 데코 타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접착제식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거를 시공하는데 업자분이 오셔갖고 오전 한 반나절 정도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거기 한 85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한 13년 정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뭐 어떤 그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바닥 안에서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안에서 습기가 머금고 올라오는 어떤 그 부분, 그러니까 버스 맨 밑바닥과 난방 필름 부분과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데코 타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습기가 차면서 그 부분이 약간 뜨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13년 된 제 버스의 어떤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85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시점이죠. 첫째는 이제 싱크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침실에는 침대하고 장롱하고 그다음에 붙박이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수한테 맡길까 아니면은 싱크대 제작 공장에다 맡길까 해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결론은 직접 목수분들이 제작하시는 것보다는 싱크대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누가 부착할 거냐라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실력도 없는 제가 그거를 엉성하게 매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싱크대 공장인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달라. 일단 나도 한번 내가 직접 몸 닿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자 해가지고 그때 싱크대 부착 방법에 한번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인 프레임, 창문 쪽에 있는 프레임에다가 싱크대를 부착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장 그 싱크대 공장의 버스를 끌고 그 싱크대 공장 마당에서 직접 들락날락거리면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안방과 싱크대 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 사장님 맨 처음에는 160만 원 정도를 불렀는데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싱크대 쪽에 비용과 안방에 침대 틀, 그 다음에 머리장, 그 다음에 뒤에 붙박이장, 그 다음에 장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시공 전에 물론 공사가 이제 진행됐던 부분과 어떤 게 있냐면은 단열재 마감 시공과 병행해서 들어가야 될 게 전기 그 인입선과 그다음에 아웃풋 쪽으로 나오는 선들을 미리 원선들을 다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 전기 공사비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전기를 직접 시공을 하시는 분을 오셔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에는 그런 설비를 한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없어 하시면서 저보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직접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품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단 재료는 뭐를 써라 라고 해서 그분한테 조언을 받고 전기공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품으로 계산을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전공
일반 기술 전공이 오셔갖고 작업을 했을 때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 당시 가격으로. 그래서 그분이 한 3일 정도는 작업을 하셔야 끝날 수 있는 일을 저는 이제 몸으로 때웠는데, 그걸 가격으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각종 전기 재료 원선부터 시작해갖고 조명, 소켓트, 컨센트, 그다음에 스위치류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품이 한 3일치 정도에서 한 56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잡자재들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조명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에 달려 있는 할로겐이라든지 그다음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좀 소모품하고 뭐 기타 뭐 빠짐까지 하면 13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